사실 허재 감독님이 이제 TV로 제가 그동안 봤을 때 되게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의외로 무섭고요. 근데 침대레 같은 좀 스타일이 있으셔서 잘 챙겨주세요. 정이 좀 많아요, 의외로. 제가 드래프트에 떨어져서 호운 선수에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며. 형은 머슬이 부족하다고 많이 비웃었던 그런 일들도 좀 떠오르네요. 그 자식. 안녕하십니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볼미디어 공동대표 류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농구 대잔치를 통해서 이미 농구라는 종목에 대한 이해는 있었고, 농구를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으로 전학 온 친구가 농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때 처음 농구를 접하게 됐고, 제가 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렸을 때도 사실 뚱뚱한 체형이었거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운동이 농구여서 눈이 오면은 눈을 치워가지고 그냥 농구를 하고, 비가 오면 신문지로 바닥을 마르게 한 다음에 뭐 농구를 한다던가 많이 보고 많이 한 그런 학생이었죠. 네. 당연히 엘리트 선수를 꿈꿨죠. 제가 딱 농구를 시작했던 시기가 KBL이 막 시작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당연히 농구 선수를 꿈꿨고, 키가 학교에서 제일 큰 편이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못하진 않아서 아버지께 농구 선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이제 북부교육청에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삼선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봤죠. 그래서 한 자유투를 정확히 4개 정도 던졌고, 결과는 뭐 처참하게 탈락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단순하게 농구 선수라는 꿈을 꾸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당시에 뭐 스포츠와 관련된 학과는 체육학과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면 향후에 제가 뭐 외국에서 일을 한다던가 어떤 외국 서적을 접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문과에 입학하게 됐고, 또 저희 모교에 명지대학교에 스포츠 기록 전문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18세 이하 여자 농구 대표팀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선수로는 박지수 선수, 안혜지 선수, 윤예빈 선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 청소년 대표팀 16세 이하, 그리고 16세 이하 남자 대표팀,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늘려나가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남자 성인 대표팀, 여자 성인 대표팀 일을 하면서 국가대표, 연령대별 뭐 대표팀 다 경험을 해본 거죠. 일단 국내에서는 보통 연습 경기를 통해서 잘 된 점, 잘 안 된 점, 패턴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리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선수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선수 개인에 대한 영상 분석을 좀 하는 편이고, 외국 팀이 되겠죠. 상대 팀에 대한 전력 분석을 해야 되니까 대표팀 경기 영상을 입수한다던가,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각각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볼 수 있게 영상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뭐 박스 스코어나 슈팅 차트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서 이 선수는 어느 지점에서 슛을 좀 좋아하는지, 슛을 던졌을 때 단순하게 캐치앤슛을 하는지 드리블 돌파 슛을 하는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구분을 해서 전력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 허재 감독님의 유명한 일화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진짜 짜증나네. 그때 뭐 중국에 제가 있진 않았지만 레바논에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로 레바논에 갔는데 대회 일정이 사실 좀 엉망이었어요. 훈련을 예를 들어서 2시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후 4시에 써라.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두세 차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감독님이 창밖을 보시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뿅뿅 하셨던 걸 제가 듣고 조용히 입을 막고 있었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동대표님이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와 관련된 일을 좀 해보자, 잡지를 하자고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전 살면서 잡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님을 제가 어차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농구 관련된 일이고 그게 잡지가 됐던 어떤 일이 됐든 난 좋다, 그럼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2015년도에 매거진 농구인생이라는 웹진을 창간해서 영상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가 농구 예능 채널인
볼인러브라는 채널을 만들기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자체 채널 이외에도 외주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영상 제작 업체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대표 형이랑 창업을 할 때는 다들 부정적인 시선이었어요. 농구가 인기도 사실 많이 없었고, 사실 처음에 집중을 한 건 생활체육이었거든요. 프로 농구도 아닌데 농구와 관련된 일을 해서 니네들이 돈을 벌 수 있겠냐, 이런 사실 질문들도 워낙 많이 받았고, 사실 다들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김 대표 형님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실구매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족시키면은 분명히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생활체육 위주로 처음에는 집중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KBL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실 곰 PD 드래프트를 하면서 농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고, 현역 농구 선수들과 대결하는 모습도 저희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훈이 호은 선수와 1대1도 하면서 제가 좀 재미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선수들이 사실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농구 선수들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진짜 좋아졌다고, 그리고 영상 봤는데 생각보다 농구를 잘한다,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거든요. 선수와 제가 직접 운동을 할 기회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 콘텐츠를 통해서는 제가 농구 선수들이랑 실제로 농구를 하는 경험도 아주 좀 뜻깊었던 것 같고, 제가 드래프트에 떨어져서 호은 선수에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며 형은 머슬이 부족하다고 많이 비웃었던 그런 일들도 좀 떠오르네요. 그 자식. 다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일이랑 취미가 붙으면 그 취미가 싫어지고 나중에는 일만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구 영상을 본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농땡이 깐다고 하지 않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농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라는 어떤 매력을 뽑는다기보다 제 삶에서 농구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죠. 네. 제 삶을 설명할 때 무조건 농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 시절부터 서장훈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서장훈 선수가 은퇴할 땐 내가 무조건 은퇴식 경기를 간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어서, 딱 KT에서 이제 은퇴를 발표하고 홈 경기가 있었을 때 제가 티켓팅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장훈 선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늘 가고 싶었던 경기여서 가장 비싼 좌석을 제가 끊어서 서장훈 선수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를 비롯해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지금은 조금 침체된 농구가 조금 더 활기를 띠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고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농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